법원에서 이 남성에 대해서 혐의를 인정한 대목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오른쪽 팔로 여성의 오른쪽 팔을 비볐다. 팔끼리 비볐다. 그리고 왼손으로는 여성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비볐다. 두 가지로 8분간 성추행을 했다라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에 제출된 여성의 진술서 내용도 함께 보시죠. 더욱더 자세합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 여성은 나의 오른쪽 팔 부위를 그 남자의 팔로 부비적거리면서 그 남성이 왼손에 휴대폰을 쥔 채 휴대폰을 쥔 손으로 오른쪽 어깨 부위를 만졌다. 내가 그걸 느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속된 이 남성의 형이 이거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라고 주장하면서 바로 이 대목의 영상을 올렸는데요.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성추행인가 아닌가 영상부터 바로 살펴보시죠. 자, 지하철에 탑승하고 있는 이 남성인데요. 남성이 휴대폰을 들고 있는 장면이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각도에서는 어깨에 닿지 않은 각도고요. 계속해서 남성이 왼손으로 휴대폰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자, 바로 이 대목입니다. 이수진 교수님, 국민은 지하철 아니고 아무래도 좀 신체 접촉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해당 영상이 길어서 전체 영상을 보니까 지금 여기는 잘 나오진 않았는데 휴대폰을 쥔 손에서 여성의 어깨에 닿은 듯한 영상도 있고 방금 보신 것처럼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 듯한 영상이 있는데 이 휴대전화로 어깨에 손이 닿은 것도 성추행으로 볼 수 있습니까? 글쎄 그렇게 보기가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은 일단 듭니다. 저도 이 영상을 전체를 다 봤고 그리고는 이제 분석한 뭐 중간중간에 이제 이 피해자의 동생분이 분석한 내용들도 다 읽어봤는데 상당히 좀 지금 문제 제기가 뭐 합리적인 뭐 그 측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다시 한번 재차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대목들이 있고요. 그럼에 있어서 이제 성추행범의 이제 기본적인 의도는 예컨대 여성의 신체를 만지기 위한 의도가 존재하는데 그러려면 사실은 분명하게 만지려는 의도가 지금 1년의 시간대 상에서 모든 행동의 방향에서 다 드러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에 굉장히 붐비는 시간대에 지하철 속인데 그런데 어떻게든 여성의 몸에 본인의 신체의 일부가 닿지 않기 위해서 심지어는 이제 지하철이 멈추는 순간에 이제 뭐 상반신은 앞으로 이렇게 휘청하는데 하반신은 어떻게든 뒤로 빼고 있는 이런 이제 모양새를 취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자신의 몸을 접촉하지 않기 위해서 그 유의를 하면서 동시에 손만으로 상반신과 하반신이 따로 돌 수가 있는가? 상반신과 하반신이 따로 노는. 네, 그렇게 이제 지금 봐야 되는 장면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의 의도라는 게 그렇게 상반신과 하반신을 따로 뭐 차이가 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가 없어요. 일단 신경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뭐 여러 가지로 밀려가지고 본의 아니게 접촉되는 부분, 그런 부분을 결국은 추행이라고 봐야 될 측면이 있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 곰탕집 성추행 사건하고 계속 대비가 되는데 현저한 차이가 있어요. 180도 다른 게 뭐냐면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현장 그 당시에 피해자가 문제 제기를 합니다. 즉시. 왜 만졌냐고. 그런데 지금 이 지하철의 경우에는 사실은 피해자가 문제 제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결국은 이 사람을 타기 전부터 뭐 어떻게 보면 관찰을 해가지고 지하철에 탄 다음에 경찰 3명이서 이 사람의 행적을 계속 이제 본인들의 이제 핸드폰으로 이제 촬영을 합니다. 그런 와중에 아주 분명하게 추행이다라는 장면은 사실은 분명하지가 않은데 지금 아까도 얘기하신 그 부분 뭐 핸드폰을 잡고 있는 손이 어깨에 닿는다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핸드폰을 쥐면 이 핸드폰을 쥐고 있는 이 손가락이 어깨에 닿았다. 네, 손가락이 닿는다거나 그것도 여자가 분명하게 느끼지 못한 채 나중에 이제 영상물을 보고 난 다음에 아 나는 핸드폰이 닿는 줄 알았다.
손이 닿았다는 걸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애매모호한 행동을 놓고 지금 추행이라고 유죄가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과정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경찰 측에서 두 번째 증거라고 공개한 영상이 있는데요. 이 여성의 신체에 닿았다라고 말한 두 번째 논란의 대목도 함께 보시죠. 자, 바로 이 부분인데요. 해당 남성의 손가락이 지금 피해 여성의 옷의 주름에 닿은 부분인데요. 일단 남성의 손이 보이죠. 여성의 옷이 보입니다. 남성 측에서는 옷의 주름에 손가락이 닿은 것, 몸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성추행이냐라고 문제 삼고 있고, 경찰은 이 남성이 지속적으로 4분간 새끼손가락을 계속 움직이면서 여성의 몸에 닿았으므로 성추행이다 라고 경찰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 대목 어떻습니까? 이수정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이게 성추행으로 경찰은 지목을 한 상황인데 성추행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렇군요. 문제는 피해자가 이 행동을 문제 삼지 않았어요. 몰랐다. 그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예.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로 성추행을 당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이고요. 그리고 지금 저 장면은 사실은 굉장히 붐비는 지하철 내에서 온몸을 밀착시킬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의 장면인 거예요. 예. 이게 무슨 좀 여유가 있는 공간에서 정말 의도를 가지고 저와 같은 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를 지금 따지자면 사실 논쟁의 여지가 있는 그런 장면이다라는 거고, 저 순간에 지하철이 사실은 정지를 하기 직전에 흔들리는 장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장면만 놓고 우리가 닿았다 안 닿았다, 추행이다 아니다, 뭐 닿았을 수는 있겠지만 닿은 것이 추행이냐 하는 부분을 따져 물어야 되는 대목인데, 그것이 닿았다는 이유만으로 추행이다라고 단정하게 되면 당시에 피해자가 추행이라고 느끼지 않았음에도 경찰이 촬영만 하면 범죄가 되느냐. 물론 친고죄가 폐지됐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경찰 3명이 승객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촬영을 지속적으로 하고 탈 때부터 내릴 때까지 이렇게 촬영을 하는 이 일을 해도 되는 건지 일단 잘 모르겠어요. 그렇군요. 세 번째 논란이 되는 영상은 방금 이 교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찰관 3명이 지하철을 타기 전부터 구속된 이 남성을 찍었다라는 겁니다. 이른바 타깃 수사 의혹이 나오고 있는 대목입니다. 함께 보시죠. 자, 보시면은 지하철을 타기 전부터 경찰관 3명이 해당 남성을 집중적으로 찍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뭔가 성추행을 하기도 전에 그렇다면 경찰이 이 남성이 성추행을 할 거라는 사실을 예언이라도 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구속된 남성의 형 측은요, 경찰이 아예 자신의 동생을 하기수 삼았다라고 현재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경찰 3명이 이 남성을 둘러싸고 각자 다른 각도에서 영상을 찍는 장면도 공개가 됐습니다. 변한봉 변호사님, 확실히 이 경찰관이 지하철을 타기 전부터 남성을 찍었다라는 게 석연치 않습니다. 지하철 수사대가 그 지하철 내 성추행범을 잡기 위한 일반적인 매뉴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강남에서 탄 사람이 삼성역에서 내립니다. 그런데 보통 그러면 자기 목적지가 삼성역이었으면 그대로 표를 끊고 나가겠죠. 근데 일반적인 지하철 성추행범의 특징은 강남역에 타서 삼성역에 내리면 다시 또 가서 강남역으로 또 갑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또 그리고 또 이제 타기 전에 주변을 두루뭉거리면서 어떤 여성이 있나,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여성을 성추행할까 피해자를 찾게 되죠.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붐비는 지하철에서 딱 보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지하철에서 내렸는데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지하철을 다시 타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 두리번거리면서 사람을 물색한다. 그럼 10중 8구 저 사람은 성추행범으로 아마 상당히 여지가 있다라고 보게 되고 그 다음부터 수사를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 체증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아마 경찰들 입장에서는 아마 저 남성의 기존 행동을 봤을 때 저 사람의 상당한 의심이 있다 하기 때문에 체증에 들어갔던 것 같고요. 지금 우리는 지금 이 피해자분의 가해자의 형이 주장하는 영상을 보긴 했었는데, 만약에 경찰관이 그 사전 전후 영상을 제시하면서 이 사람이 지하철 몇 시에 탔는데 갔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또 타더라, 이런 이상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는 수사보고서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판사는 아마 그런 정황까지도 보면서 이 사람이 사전에 그 피해 대상을 물색하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정황까지도 고려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 영상을 전부 다 알지 않는 상황에서는 일단은 조금 좀 신중할 필요는 있겠죠. 예.